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봄에서 인터뷰를 처음 하는 날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가 궁금해서 인터뷰 의뢰를 드렸고 선생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요. 네. 선생님 자기 인사 소개를 네. 간략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읽다 책방에서 수요 독서 모임과 1일 1 글쓰기 그리고 새벽 북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쌤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 지금 세 개 하시는 거죠. 쌤 책방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인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마 궁금하실 우연히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네. 2019년 4월쯤부터 제가 온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인 지인이 책방을 운영하시는 우리 또래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에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한 번씩 시도해보고 하고 싶은 거를 다 추구해보는 그런 분이 운영하는 책방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해서 맨 처음 모임은 수요 독서회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네, 맞아요. 그때 마음은 외출 겸 또 교양을 쌓기 위한 건전한 모임으로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수요 모임이 지금은 뭐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에게 수요일엔 아무도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진짜요? 네. 이렇게 동네 이웃들한테 다 얘기하신 거예요? 수요일은 제가 항상 약속을 잡지 않고 빼고 또 책방 모임을 간다. 한 1년 가까이 한 1년 가까이는 하루도 빼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어간 모임입니다. 모여서 읽고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게 혼자서 사색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내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런 과정이 참 좋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읽다 보면 나의 이야기도 한번 글로 표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쯤에 우리가 2월 말부터 코로나가 터졌죠. 네, 책방을 잠시 닫게 되면서 우연한 계기로 우리 글을 하루에 한 편 써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글쓰기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났던 일, 또 그 일에 대한 나의 마음, 내가 느낀 감정 같은 것을 쓰다 보니까 이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뭐 작은 사건도 좀 소홀하지 않고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그 속에서 제 마음을 조금씩 읽게 되는 것, 그게 글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새벽 북클럽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그 새벽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일찍 일어나면 7시. 그런데 5시 반에 북클럽을 한다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건 뭐에 이끌린 것처럼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자기계발이나 근면과도 연결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작은 생활의 변화를 줘보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은 제가 두통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어느 정도가? 저는 한번 두통이 시작되면 토하고 더 이상 이 나머지 하루를 제대로 보낼 수 없을 만큼 두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원인이 따로 없었어요. 모든 두통이 그렇듯이 원인이 없으면 확실한 치료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두통이 오면 자고 그런 정도로 두통이 심했는데 새벽 독서를 시작하자마자 느낀 게 생활 패턴이 잘못됐구나. 내가 잠을 깊이 못 잤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아니, 쌤이 지갑에다가 항상 그 두통약을 넣어갖고 다닌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두통약 없이 나가면 불안하신 거예요? 그게 두통이라는 게 시작할 때 약을 먹어야 통제가 되고 두통이 이미 심해지면 그 약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저 같은 뭐 편두통 아니고 이렇게 심한 두통 같은 경우는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왜 펜잘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네. 쌤이 갖고 타이레놀 그런 뭐 광범위한 진통제 아니고
이렇게 두통에만 특화되냐? 그런 처방을 이야기. 받아서 네, 처방약으로 다니시는 병원에서. 그 정도로 심하셨는데 네. 그래서 잠과 연관이 있더라 정도만 느꼈는데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좀 집착을 하고 잠을 많이 자야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면 그 수면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누가 흔들어도 모를 만큼 푹 잔다. 그 10시부터 2시까지는 사람이 푹 자야 하는 시간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작은 소리만 나도 깨고 또 아이들 키울 때는 또 밤에 자주 깼고 그런 생활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 리듬이 깨지고 두통도 심해지고 원인은 뭔지 모르겠고 괴롭고 잠은 많이 자야 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 독서는 뭐 두통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머리가 굉장히 맑고 그냥 두통이 없는 게 아니고 머리가 굉장히 맑고 개운하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쌤이 거의 지금 1기 때부터 시작하셔서 3개월을 거의 다 클리어하셨죠. 네. 우리가 평일 새벽 독서인데 다 클리어하셨고 지금은 그래서 그 2기 회원님들을 서포트해 주시는 리더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2기 때 이제 새벽 줌을 손수 틀어주시고 그죠? 네. 사람들을 체크하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참여할 때랑 네. 내가 아무리 작은 어떤 역할이라도 내가 이것을 손수 그 채널을 틀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 마인드가 들어갔을 때랑 어떻게 다른지. 처음 일주일간 새벽 독서를 했을 때 제가 저 다음 기회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줌을 켜는 거? 그 얘기를 책방지기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언뜻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이걸 계속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또 제 자신에 대한 약속, 말을 한번 뱉으면 그건 약속이 되니까 맞아요. 또 그런 마음으로 해서 100일을 정말 완주를 했어요. 100일을 하고 또 오늘까지 100일 하고 일주일 하고 오늘 이틀째인데요. 네. 정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약속의 힘으로 100일을 했고 또 2기 때는 제가 줌 화면을 켜서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을 초청하고 약간 의무감도 생기고 또 늦잠을 자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새벽에 계속 일어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인 것 같아요. 3중에서 지금 가장 수면 위로 떠오르는 키워드를 몇 가지 뽑는다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낚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제외하고 가족 뭐 우리 아이의 네. 건강 뭐 이런 거 있죠. 행복 이런 거 제외하고요.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식상한 이야기 같아도 엄마가 된 이후에 우리 삶은 참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나보다는 내가 낳은 아이들 위주로 모든 것이 다 구성되어지고 점점점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 숭고한 일을 하는 거라는 믿음 속에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점점 뒤로 밀려나는 느낌. 엄마라면 누구나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저에게 한 100일간의 키워드도 그렇고 최근 1년간의 키워드도 그렇고 책방에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책은 혼자 읽을 수도 있지만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보는 거, 또 글을 함께 써보는 거,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죠.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아유, 덥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새벽에 낸다면 가장 글쓰기도 적합하고 가장 책 읽기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꼭 하셨으면 계속 했던 이야기지만 키워드는 새벽 독서, 새벽 독서, 새벽 네. 기상. 네.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글쓰기를 시작해보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추출해 보면 네. 시작, 나, 나. 뭐 새벽 독서, 새벽 기상, 자신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아이들에게 소홀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번 찾아보자. 여기가 책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쌤의 인생 긴장돼요. 쌤의 인생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생책.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인데요. 수요 모임에서도 읽고 있고 새벽 모임에서도 읽었던 책 2권인데요. 먼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데미안과 먼저 데미안 청소년기에 네. 권장 소설로 읽어보셨어요? 읽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그죠. 그 새 이름은 아브락삭스. 나 지금 데미안 다시 읽고 있어 하면 사람들이 우스개 말로 그래 그 알 깨고 나오라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철없이 그렇게 읽었던 책이 10대에 읽었던 것과 지금 40대가 돼서 읽는 데미안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노인과 바다가 그랬던 것처럼 네네네. 주인공이 선과 악에 대해서 느끼고 또 나는 누구인가를 성찰하는 과정을 네. 참 섬세하게 잘 표현한 것 같은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제가 다시 음미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게 꼭 청소년을 위한 질문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일생 동안 나에게 계속 물어봐야 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또 2번째 책은 두꺼운 책이지만 제가 완독을 한 자랑스러운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의 네네네. 책인데요. 3번째 책인데요. 코로나도 그렇고 또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함 그런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 또 생체과학 기술이 지나치게 발달한 미래 사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폭넓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룬 책이에요. 되게 두껍고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술술 읽어지고 이 책도 역시 결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로 결론을 맺는다는 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데미안하고 21세기 21가지 제언이랑 네. 결국은 네.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저는. 맞아요. 읽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엄마라서 그리고 여자라서 요즘 가장 심경의 어떤 나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울한 네. 거 아니면 가장 신났던 일 한 가지씩만 기억나는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 이 10가지 질문 중에 가장 6번을 제일 고민되셨던?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형광펜도 안 쳐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쭉 생각해보면 나는 어떨 때 우울하고 어떨 때 신나지? 이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또 쭉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유행과 크게 상관없는 유행과 항상 좀 빗나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연예인도 별로 좋아해 본 적이 없고 좋아하는 가수도 없었던 것 같고 또 최근 붐처럼 미스터 트롯 또 남녀노소 다 좋아하잖아요. 전 별로 관심이 안 가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좋고 낯선 일,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크게 우울하지도 크게 신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신 그런 건가요? 건지 감정이 메마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조금 확실한 부러운데요? 것은 한 가지 좀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좋다라고 표현하면서 추구하는 것들 있죠. 세속적인 가치지만 중요한 가치들 그런 걸 가졌을 때 나는 행복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살면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행복한 걸 주진 않는구나.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뭐 싫다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데 그것과 행복 우선적인 가치에서 이렇게 뒤로 밀릴 수 뭐가 있다는 행복한가를 거죠. 생각해 보면 내면적인 가치 너무 좀 주상적인 말인 것 같고 뭐라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것들을 찾으려면 읽고 써봐야 한다. 1년 안에 가장 혁신이라고 할 만한 네. 큰 변화, 내 삶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게 참 큰 변화다라고 하는 시간, 네. 사건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만 40 넘어 걸음마 그런 표현 선생님도 하셨고 그래서 직립보행이라고 직립보행이셨죠. 했었죠. 저는 걸음마라고 걸음마 맞죠. 직립보행을 이제 40 넘어서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저에게는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 40 넘어서 제 인생에 이막을 열어준 것 같은 일, 와. 이런 시간과 공간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저의 키워드는 새벽입니다. 그러면 새벽 독서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네. 아침 쌤이 한 새벽 한 뭐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실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루틴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쓰시는지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새벽 시간을? 제가 이렇게 새벽 독서를 극찬하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100일 넘게 지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여전히 5시에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의지가 필요한 일이고 힘들고 더 자고 싶고 그렇죠.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지키지 않을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일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뭉쳐서 같이 하는 네. 거죠. 알람을 저 정말 많이 맞잖아요. 5분에 한 번 울리는 거, 저도 라디오도 그래요. 켜놓고 이게 만약에 고장났을 때 저게 울려야 되고 그런 장치들을 많이 해놓고 5시 10분에 눈을 떠서 10분 정도에 네, 눈을 떠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긴장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또 눈이 떠지기도 하고요. 눈 떠서 이제 아이들 자는 거 한번 보고 물 한 잔 마시고 커피를 한 잔 바쁘니까 내리지 못하고 가루를 타서 한 잔 마시고 따뜻하게 타서 가루 커피. 타서 따뜻하게 해놓고 일단 그 책장 앞에 갖다 놓고 이제 하늘을 한번 보면 아파트 단지에 사니까 아파트 건물들 사이로 이제 해를 봐야 돼서 참 아쉬운데 그 해가 언제 뜨는지 창밖을 한번 보고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창밖 풍경이 좋고 매일 다르죠. 네 그거를 아침에 그 시간에 잠깐 창밖을 보면서 사진을 찍다가 제가 핸드폰 창밖으로 날릴 뻔한 일도 있었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팔을 뻗어야 하니까 그래서 목걸이를 하나 걸어놓고 어. 해야겠다 찍으실 거면 팁도 나갔어요. 네. 매일 아침 사진을 또 찍어보고 29분 9시 29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줌을 켜면 정말 부지런한 선생님 몇 분이 대기실에 계실 때가 있어요. 줌 대기실에. 네, 28분에 켜도 안 되고 29분쯤 켜면 이제 30분에 시작하니까 줌을 켜고 그걸 복사해서 카카오톡에 올리면 선생님들이 그걸 클릭해서 뭐 별다른 로그인이나 뭐 회원가입 없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합니다. 회원가입은 안 해도 되는데 저희 네. 책방에 참여 신청은 하셔야죠, 그죠? 네네네. 쌤이 새벽 독서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정이 있는 거 같아요. 애정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저를 두통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두통을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거 굉장히 괴롭거든요. 사람이 죽지도 않으면서 쓰러지지도 않으면서 겉모습에 아무 변화도 없으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면 공감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무슨 외상이 이렇게 좀 네. 아픈 티가 나면 네. 그래도 좀 그죠 대우를 좀 받을 텐데 아픈 사람의 대우를 받을 텐데 제가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어디 터지거나 부러져서 피라도 철철 흘리면 아프다 말이라도 하겠는데 너무 괴로워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또 두통을 앓는 두통 머리가 아플 때 대부분 느끼는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거기서 벗어났고 또 그러니까 두통이 규칙적이지 않고 언제 머리가 아플지 모른다는 거는 계획을 세우기도 힘들고 그렇겠네요. 네, 만남에도 제한이 있고 또 여행을 가도 여행을 망치기 일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사실은 집에만 있게 되고 사람을 잘 안 만나게 되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네, 그랬는데 그런 것 그러니까 두통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영향을 영향을 다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두통이 없으면 나는 뭐를 할까? 새벽 시간은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뭐 꿈을 꾸는 시간, 책도 읽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요 새벽 시간의 꿈을 조금 확장해서 쌤 인생의 꿈 이야기를 조금 넘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를 뭐 계획이라 해도 좋고 소박한 나의 꿈이라고 해도 좋고.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고요. 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은데 왜 주택을 짓고 싶냐면 한 층을 제가 책 읽고 글 쓰고 음악도 듣고 뭐 좋아하는 바느질도 하고 그 주택의 한 층을 저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싶은 거창한 자기만의 꿈이죠. 방이로군요. 자기만의 방. 저만의 공간. 그것도 한 층을 거창한 꿈이지만 또 같이 사는 사람과의 또 공감도 있어야 할 부분이고 해서 큰 꿈이죠. 이룰 수 있을까 싶지만 꿈을 꾸면 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주택을 한번 지어보는 거, 살면서 내가 살 집을 내가 한번 지어보는 것. 또 아이들이 어리니까 전원으로 가고 싶지만 전원으로 갈 수 없으니 도시만의 전원 같은 주택, 작아도 전원 같은 주택을 짓고 나만의 공간을 한층 가지는 거. 그게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일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한 층을 다 내주시기로 합의가 되셨어요? 자기 층도 한 층 내줘야 되겠죠. 아, 그러면 몇 층이어야 돼요? 같은 공간을 이제 각자의 취미를 가지고 사는 거. 멋있습니다. 모든 걸 함께 할 필요 있나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 되는 거죠. 부부도 너무 붙어 있으면 싸우잖아요. 외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재능이나 탤런트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쌤이 나도 인플루언서다. 그러니까 네. 누구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지. 제가 새벽 독서를 하면서 기승전. 새벽 독서. 난 어떤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로 권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보고 나도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책방치기 선생님이 그렇듯이 그런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되고 네. 싶은 진짜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로 아무리 권해도 이거 해봐라 해도 막상 그 사람의 상황에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네가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고. 근데 나를 보고 네가 해보는 거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 삶이 그러면 전체적인 삶이 곧 인플루언서의 모든 제일 되게 어려운 어려운 건데요. 그렇구나. 저는 쌤 그 재봉을 하시잖아요. 네. 네, 옷을 만드시고 하는 부분이 저에겐 없는 거라 굉장히 그게 또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쌤이 좋아하시는 어떤 몇 가지 취미 또는 특기들로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영향 어떤 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파서 뭐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저는 이렇게 예쁜 원단을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이상하게. 그걸로 뭘 만들지도 않고 만들지 잘 못하지만 사실은 예쁜 원단을 보면 저걸로 뭘 해보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냥 사서 쌓아놓기도 하고. 저는 재봉이 안 되니까 이제 사서 그냥 깔죠. 네,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또 여기 와서 한 가지 또 가위질 하지 않고 쭉 찢어서 네네네. 이 깔아놓으신 거. 네. 그게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눈에 탁 띄었어요. 저는 모서리를 접어서 박음질을 쭉 해서 깔끔하게.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그냥 아니어도 쭉 찢어서 그냥 깔고 멋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모아놓은 원단도 또 식탁에도 한번 깔아보고 아이들 간식 줄 때도 한번 깔아보고 그렇게 원단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뭐 분위기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떤 작은 공간을 꾸며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빨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방을 꼭 참여하지 않으셔도 저희 책방 이렇게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분들께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 책방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면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아도 좋아하면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곳 중에 한 군데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
이 공간이 참 너무 예뻤고 포근했고 또 이런 공간을 만들고 또 이 공간 안에서 공간을 넘은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성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감탄했어요. 많은 분들이 책방을 지켜보면서 비슷한 마음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신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넘어서는 감정, 신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애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책방을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 또 이 공간 이제는 좀 공간을 넘어선 걸 많이 만들어내셨잖아요. 가상 공간, 랜선 모임도, 랜선 모임도 네, 있고, 들어갔고. 네, 그런 것도 삶에 참 활기가 되고요.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 시작했을 때 같은 책을 읽은 기억, 또 책방에서의 기억 그런 거를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질문 10가지는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너무 책방과의 새벽 독서의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편집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나는 누구다. 이제는 딱 설명이 될까요? 지금의 나. 지금의 나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문장을 제가 이게 책방 인터뷰이기 때문에 책방과 관련된 걸로 모두 얘기를 하자. 너무 티나! 자기소개도 나는 수요 책방과 새벽 모임 1일 읽을쓰기를 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책방을 싹 어려웠어요. 지우면 나를 어떻게 설명을 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뭐 누구 아니면은 책방을 빼고 어디 누구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빼고 쌤을 네. 날것의 이정민 언어로 풀어놓는다면 지금의 나와 다른 내가 꿈꾸고 있는 나를 계속 찾아가는 사람 이정민 멋있는데 이렇게 하고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에요.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제가 정미쌤을 뵀을 때랑 꼭 뭐 책방에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정미쌤을 뵐 때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정말? 네. 정말?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 1일 읽을쓰기를 소소하게 시작을 했을 때 글에 대해 몇 번 이렇게 나 못하겠다 이거 놔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죠? 네. 네네. 3일째 작심 3일의 대표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은 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1일 읽을쓰기 또 글로써 나의 삶을 기록하고 표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적극적인 의지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한 예를 들면 글쓰기에 대한 쌤 생각인데 뭐 이야기를 나눠보고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없었어요 크게.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어차피 다 자신의 삶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들 글을 제가 이제 읽잖아요. 저희가 이제 읽을쓰기를 하면 다 구독을 하잖아요. 쌤 글을 뵐 때 생각 이런 것들 보면 변화가 이렇게 감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살고 있다. 참 매력 있는 여자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아무나 인터뷰 첫 주자로 발표를 않았죠. 네, 이 사람이 참 궁금하다 이러면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사람이 정말 매력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글도 굉장히 재밌고 너무 솔직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래는 특히 오늘 더 솔직한 글이 한 편 나갈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잘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4년 먼저 시작한 그 아줌마로서 정말 쌤의 꿈을 지지하고 무엇라도 시작하면 정말 박수 치면서 응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쌤. 책방지기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동갑인 친구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영감이 되어주기도 한
오은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정민 쌤과 저희 수요 독서회 일일 읽을쓰기 새벽 루틴 북클럽까지 참여하고 계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자, 굉장히 매력 있는 여자 이정민 쌤과 첫 인터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준비 많이 해오셨어요. 막 현관 펜 치시고 제가 질문지를 먼저 드렸는데 와 너무 준비를 잘 해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로운 경험이죠. 네. 큰 방송국은 아니지만 유튜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몰입한 것 같아요.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 잘하셨어요. 인터뷰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오늘 옷을 2벌, 3벌 들고 왔거든요. 머리도 풀었다 묶었다 2번, 3번 하고 누가 그랬던 보면 거에 방송국인 줄 비해서. 알겠어요. 그랬던 거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자, 저희는 앞으로도 모임에서 뵙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